지금부터는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입니다. 오늘 오전에 다소 놀랄만한 소식이 하나 전해졌죠.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지난 24일 압수수색 당시 돌연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수첩에 오사카 총영사가 많이 등장하죠. 당청의 힘을 빌려서 임동호를 정리해야 된다. 뭐 이런 그 표현이 수첩에 적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난 그럴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도 놀라울 뿐이죠. 자, 미묘한 시기, 돌연 일본행. 장혜철 평론가님, 어떻게 된 일인지 출국에 대해서 좀 배경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우선 처음에는 압수수색 당일날 일본으로 갔다는 것 때문에 수사에 부담을 느껴서 또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임동호 전 최고위원 측과 언론사 이제 끈이 닿아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임 전 최고위원은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 오사카에 있는 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후원 모임과 송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갔을 뿐이고 28일 항공편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사실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원했고 또 한병도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고베 총영사가 어떠냐 역제안을 하기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공교롭게도 일본 오사카로 간 것을 보게 되면 확실히 오사카에 뭔가 연고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였는지 어떻게 보면 오사카 총영사 자리가 지금 어떤 대가로 오고 갔다는 그러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오히려 신빙성을 더 키워주는 일본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민주당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난 지방선거에서 송초로 시장이 단독 공천받을 때 경선도 못 해본 후보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본인 예비 후보 사무실 오픈하는 날 어떤 후보 비방하지 말라. 우리가 민주당을 어떻게 지켜왔느냐. 그 영상 뉴스 탑10에서도 많이 틀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실세들, 임종석 은퇴 선언했지만 전 실장이나 김경수 지사, 한병도 전 정무수석 다 친한 이 동기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 탈퇴를 거론하는 것이 정말 이 과정에서 민주당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최근 불거진 이 하명수사 의혹이나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이 불씨가 민주당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한번 나와서 이 연결고리를 한번 끊고 가겠다는 것인가 어떤 정무적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도 의혹이 저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일본에 있는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말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민주당을 떠나서 무소속으로 내년 총선 출마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 그리고 오사카에 후원 모임이 있으니까 검찰 수사 피해온 건 아니다. 조수진 부장. 네.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참고인 신문이라서 출국금지 조치가 안 내려진 거잖아요. 제가 지금 금방 장혜찬 평론가가 의문점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예. 우선 민주당을 떠나서 무소속으로 총선 출마를 심각하게 고려줘. 무소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미 제명 처분 결정이 됐거든요. 민주당으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징계 때문에요. 네. 그렇다면은 무소속으로 나간다면 누가 피해를 입겠습니까? 민주당이 피해를 입죠. 민주당이 등 돌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출국 금지를 안 했을까? 출국 금지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참고인이에요. 물론 주요 참고인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출국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만 순순히 지금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이 돼요. 아하. 네, 왜냐면요. 예. 아주 재밌는 게 12월 24일 그러니까 화요일이었죠. 이때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임동호 씨는 피의자에서 제외돼 있어요. 맞아요. 피의자로 적시된 사람은 한병도 전 대통령 정무수석과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설명한 것도 청와대의 개입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임동호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임동호 씨의 혐의를 위해서 압수수색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임동호 씨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을 어떤 집에 증거가 있다거나 뭔가 대조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극 협조하고 있다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경선 포기 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누가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압박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 자택을 압수수색한 거고. 그러니까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그렇죠.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했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국 금지를 조치를 내지 않은 것도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했기 때문에
그럼 협조한 부분 내용들도 검찰이 다 정황 증거를 갖고 있을 테고요. 그렇습니다. 참고인이라 할지라도 예. 공범이 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이죠. 현재까지는. 네. 그러니까 아예 반대로 오늘 애초에 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돌연 일본행을 택했다고 했을 때 뭐 도피 아니냐, 뭐 도주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것과는 정반대의 지금 해석이 예, 가능한 현재로서는 도주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여전히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뒷말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가 경선 포기를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공직을 제안받은 것에 대해서 과거에 오락가락 진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 대선 끝나자마자 내가 고베 가라 하던 거 많이 이래서 내가 고베를 갈 이유가 없다. 뭐 가게 되면 내가 오사카 총리사 얘기했던 거 이상한 거 해봐야 내가 별 재미도 없고 술자리에서 뭐 이런저런 저에 대한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죠. 임종석 실장도 있었고 우리 김경수 지사도 있었고 그 한병도 수석도 있었고 이게 제 뜻이 아니고 제 뜻이었습니다. 제 뜻. 이거야말로 지극히 뭐 상상력에 기반한 뭐 보도였다고도 볼 수 있었던 것이 막 도피 의혹 나왔을 때 왜냐하면 김종욱 교수님,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지금 여당에서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말 하나하나가 혹시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 되면 여당 입장에 상당히 곤혹스럽기 때문에 그런 얘기, 도피, 뭐 배우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더 무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상황에서 도피한다는 것도 저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도 나름대로 본인 스스로의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이해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울산이라는 지역이라는 게 민주당에게 상당히 예를 들면 곤욕스러운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예를 들면 민주당의 간판을 갖고 자기가 정치를 해왔었는데 경선도 한번 할 수 없게 하는 상황이 됐고 또 최근에는 당에서 제명이 되는 행위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본인 자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주시 정치인데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정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인 스스로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자기의 미래의 활로를 얻을 수 없다라고 좀 분명히 판단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어떤 정치적 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 좀 그런 고민들의 결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라도 전 적어도 한병도 전 정무수석 실제로 예를 들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는지 왜 제안했는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왜 단수공천을 했는지 민주당에서 전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임 있는 설명이 지금쯤에서 필요하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떤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건데 왜 아무런 대가 없이 자리를 제안을 했을까? 그럼 그 제안을 했던 이유는 적어도 송철호 시장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분명히 의구심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아직까지 청와대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요. 또 하나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제가 봐도 단수공천을 해야 될 상황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데 왜 단수공천을 했을까? 이 두 가지의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간단히 하나 짚어드리면요. 이 임동호 씨가 이 공직선거법상 후보 매수죄의 공범이나 같은 피해자가 되려면 임동호 씨가 먼저 청와대 측에 어디를 주면 내가 후보직 사퇴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야 돼요. 또는 한병도 전 대통령 민정수석이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라고 했을 때 갔어야 돼요. 승낙을 했어야 됩니다. 공직을 맡았어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역제안을 했다거나 아니면 청와대 측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거나 이 두 가지에 하나라도 해당이 돼야만 어떻게 보면은 공직선거법의 사후 매수죄 여기에 대한 공범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자, 돌연 일본행을 택한 임동호 전 최고위원 말고도 또 다른 핵심 당사자인 송철호 시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곧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철호 시장이 송병기 부시장을 영입하려 했던 그 배경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울산 이 시정의 밝은 송병기 부시장을 영입하려고 했던 이유, 바로 정보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는 박맹우 의원이 울산시장으로 재임할 때 건설교통국장 등 요직을 거치면서 이 울산의 현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깊숙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연을 맺었던 동료와 후배들이 또 부하 직원들이 울산시청 요직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민간에 계속 머물렀던 송철호 시장 캠프 입장에서는요. 울산시와 관련된 행정 정보도 접근하기 쉬워지는 것이고 맞춤형 공약이나 정책을 수립하는 것 그리고 김기현 시장 체제에서 어떤 것이 약점인가 어떤 공약이 맹점인가에 대해서도 내부 정보를 알아내기에 송병기 부시장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송병기 부시장은 왜 송철호 시장 캠프로 가게 되었는가? 본인 같은 경우는 김기현 시장이 재임하고 나면서 외부로 산하기관으로 발령이 난 것을 좌천성 인사로 여기게 되었고 그 당시 지방선거 분위기 2017년 10월에 합류했지만 2017년 5월, 6월경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로 지방선거 페이스가 조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2017년에 정권이 바뀌고 남북 회담 같은 경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었죠. 그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내렸을 때 나를 좌천시킨 김기현 전 울산시장보다는 새롭게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떠오르는 송철호 시장 캠프에 가는 것이 내 가치가 훨씬 높게 평가받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함께 팀을 꾸리게 된 것 같고요. 이 송병기 부시장이 생각보다 공업탑 기획위원회에는 좀 늦게 합류한 것 같아요. 8번째 인사를 합류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들어와서 울산시의 주요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서 본인이 키맨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는 그 공업탑 기획위원회를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송철호 시장 캠프의 2인자까지 빠르게 올라섰다는 관련자들의 증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영입작전의 혜택, 그 단적인 예가 바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울산 반구대 암각화 현장 시찰이었습니다. 결국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거 자체가 이대로 대신 물 수위는 낮게 그렇게 유지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식수로서의 기능은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때 그 물 부족분을 어떻게 할 거냐? 원래 저 울산 방문 사실도 보니까 송 부시장 합류 후에 이루어지면서 뭔가 송철호 캠프 측에서는 이 천군만마 같은 송병기 부시장의 정보력 뭐 이것 때문에 많은 힘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그 송철호 시장 같은 경우가 과거 해서 선거를 했었지만 두 가지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민주당 조직이 부족했던 것 같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정책, 소위 그 울산 시정과 관련된 정책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두 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직 문제 같은 경우는 소위 민주당 내부에서 잘 해결이 안 됐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걸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송병기 부시장이라고 한 사람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김기현 현 그 당시 시장을 통해서 좌천됐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본인 수첩에 의하면 임동호 제거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내부 경쟁자로서 나름대로 임동호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랬을 때 제가 볼 때 송병기 전 부시장은 제가 볼 때 송철호 시장에게 상당히 그 아주 충성적인 역할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그리고 기획력이 상당히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적어도 민주당에서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민주당 사람들을 중심으로 무엇인가 움직였어야 되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고 소위 과거에 지금 자유한국당 사람들과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저 상황 자체가 지금과 같은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던 상황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적 판단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땐 무조건적인 당선을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선거용이다. 예, 저는 송병기 부시장의 접근이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만약에 민주당 사람이었다면 아마 나름대로 정무적 판단들을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소위 송병기 전 부시장을 손으로 잡았지만 손으로 잡은 저 송병기 전 부시장의 방식 자체가 제가 볼 때 상당히 안 좋은 방식들을 많이 채택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이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울산을 방문했던 시점, 그게 아주 재밌어요. 네. 2017년 10월이었습니다. 이때는요, 지방선거 8개월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장관 옆에 누가 있습니까? 울산 광역시장이 아니라 송철호 변호사가 있어요. 맞아요. 이때는 후보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그림을 연출한 사람이 송병기 부시장이었다는 겁니다. 왜냐? 송병기 전 부시장은요, 교통건설국장이라는 요직을 누렸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울산 암각화 같은 경우에는 이 암각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댐의 수위를 낮추면 식수가 부족해요.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단체를 움직일 수 있다고 간파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장면, 이것으로 인해서 더더욱 송철호 캠프의 핵심이 됐다. 이런 지금 분석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송철호 시장은 당시 울산시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송병기 부시장의 덕을 당선 때까지 쭉 봐왔지만 그의 업무 수첩에 고스란히 적힌 이 정황 증거가 부메랑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곧 검찰 소환을 앞두게 됐습니다. 눈이 펑펑 내릴 때는 그것을 쓸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쓸면 거기에 또 쌓일 뿐입니다. 시민들에게 속 시원히 말씀드린 날이 있을 것입니다. 논란이 불거졌을 때는 당시에 이제 눈 얘기를 좀 했었는데 오늘 신년사에서는 항구에 머무는 배는 안전할지 모르나 멋진 바다와 희망을 얘기할 수 없다. 일단 이 의혹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그런데 이르면 오늘이라고 했고요. 뭐 내일쯤이라도 이 송병기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보도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친다는 건데 일단 뭐 검찰이 치면은 이제 그 영장 피의 사실 얘기가 나올 거고 못 가지고 치는지 그다음에 이제 발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송병기 부시장이 영장이 발부되든 발부되지 않든 어쨌든 검찰은 기소 방침을 굳힌 겁니다. 기소 자체는. 그러면 송병기 부시장이 끝이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송병기 부시장이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명 수사 의혹만 해도 어쨌든 국무총리실에 있었던 문무행정관한테 첩보를 넘겨준 것도 송병기 부시장. 그럼 첩보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첩보를 받아서 어떻게 해가지고 내려보낸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공약을 협의하고 예를 들면 누구죠? 그 임동호 최고위원을 예를 들어서 뭐 그 후보 매수했다. 이것도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에 적혀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송병기 부시장은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only one이 아니라 one of them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검찰의 수사는 송병기 부시장의 신병 처리부터 시작인 것이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돌연 일본행을 택한 임동호 전 최고위원, 뭐 이틀 뒤면은 돌아온다고 하니까 또 그가 어떤 말을 할지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독이 된 송병기 영입작전 얘기, 선거개입 의혹 관련해서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관련 내용 가운데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만나보실까요? 조 전장은 어쩌다 구속 위기가 됐냐. 매번 남의 허물만 들치더니 자신이나 잘하지. 예. 전 정권 사람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뭐 적폐청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정한 법의 잣대가 필요합니다. 예. 검찰의 칼춤은 언제 멈추는지 검찰을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댓글도 있고요. 정권 바뀌면 이 독소조항, 공수처 수정안이 독이 돼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마지막 댓글 만나볼까요? 조 전 장관도 우병우 전 수석한테 그렇게 모질거든. 자신도 비슷한 혐의로 구속 위기인데 댓글들 하나하나가 다 의미심장합니다.